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비법에 관심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죠. 자, 지금부터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흥미진진한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린 시절 두 명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한 분은 그의 친아버지, 즉 가난한 아빠였어요. 가난한 아빠는 고학력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셨죠. 공무원으로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월급에 의존하며 살았고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가난한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이 최고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이죠. 하지만 로버트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 부자 아빠였죠. 부자 아빠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지식보다는 실전 경험과 금융 지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해 막대한 부를 쌓으셨어요. 부자 아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는 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진정한 자산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집은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어떠세요? 가난한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은 돈의 본질, 즉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버트는 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 분은 안정성을, 다른 한 분은 자유를 이야기했죠. 결국 로버트는 부자 아빠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사업가,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그럼 이제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정의 아닌가요?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재정적인 시각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죠. 그리고 많은 경우 집을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에서도 늘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부채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택대출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하고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보수 비용도 계속 들기 때문이죠. 이런 돈들은 내 주머니에서 매년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이며 투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그 집을 계속 소유하고 살고 있는 한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자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이 진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체, 로열티를 받는 지적재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아도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죠. 부자들은 바로 이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계속해서 사모읍니다.
그들은 자산을 늘려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사모으고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죠. 가난한 아빠는 늘 직업의 안정성과 꾸준한 월급을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축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쥐 경주렛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쳇바퀴를 도는 쥐처럼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그 돈으로 다시 소비하며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패턴의 반복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쥐 경주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쥐 경주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금융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몸을 바쳐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식당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서빙을 하는 것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식당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식당의 지분을 소유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에는 많은 도전과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부자 아빠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삶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사업을 만들거나 사업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규모로 투자를 시작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나만의 사업을 구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작은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이자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세금과 법인에 대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고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부자 아빠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저 매년 납부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세법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심지어 투자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후에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반면 기업가들은 먼저 돈을 벌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즉, 세금을 내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법인은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개인의 부채와 사업의 부채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해 보이는 세금 체계를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돈을 지키고 더 불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인 방법이죠.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돈이 아니라 금융 지식을 통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두려움과 게으름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돈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부자 아빠는 위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작은 규모로라도 실천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으름도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금융 지식을 배우지 않으려는 게으름,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끊임없이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돈이 움직이는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야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식으로 극복하고 게으름은 행동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학교 교육을 통해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학교 교육이 아닌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산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부채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자 아빠는 평생 동안 금융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에게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공한 투자자나 사업가들을 직접 만나 배우는 것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며 겪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금융 지식을 쌓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금융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물려주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핵심은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삶에서 부자 아빠는 단순한 친구 아버지를 넘어 그의 삶의 멘토였습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금융 세계의 복잡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를 향한 그의 태도와 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산이니 부채이니? 그리고 이것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 빼가니? 이 질문들을 통해 로버트는 세상을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멘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는 우리가 겪을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이 닮고 싶은 재정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핵심은 돈은 게임이다라는 시각입니다. 부자 아빠는 돈을 버는 과정을 즐거운 게임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돈을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고 전략이 필요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돈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며 때로는 패배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하고 사업을 시도하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돈을 하나의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9번째 핵심은 정보의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 아빠는 항상 최신 정보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찾아내라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소문을 따르거나 늦게 정보를 접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보가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뉴스, 산업 동향,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정보는 당신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 경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고 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은 이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자 부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정 전략에 녹여내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10번째 핵심은 즉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정보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늘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꾸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게으름,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하지만 부자 아빠는 작은 성공이라도 계속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액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재테크 서적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금융 지식을 습득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죠. 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 아빠의 지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고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